최근 현대사회에서 고독사가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는 우리 사회의 단절과 개인의 고립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이수진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복지재단의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독사, 정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줄여서 고독사 예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족, 친척 등이라든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시던 분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인해서 임종하시는 것, 이거를 고독사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혼자라는 단어가 법안에 삭제되고 개정되면서 혼자 계시는 분들만 고독사 하시는 게 아니라 다인가 분들도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돌아가시는 경우는 다 고독사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고독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현대사회 고독사의 특징이 있나요? 한국에서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고립이나 외로움이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적 건강 문제 때문에 혼자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고독사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고독사 통계를 조금 분석해 보면은 주로 중장년 남성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주거지역지역 사시는 분들이 이제 고독사 하시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고독사가 중장년층 남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중장년 남성분들 중에 이제 고독사로 이어지는 케이스를 보면요, 실직하시거나 이혼이라든지 가족 해체로 계신 분들이 비자발적 고립 상태가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도 끊고 식사도 잘 못하시고, 근데 건강이 약화되시고 알코올 섭취가 증가되시고 고립 상황이 강화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 가지 질환, 그리고 조기 사망이라든지 이런 위험까지도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고독사에 노출되는 케이스가 많고요. 남성분들은 직장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분에서 관계망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계망이 끊어져 버리면 관계망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고립 상황이 놓일 확률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여성분들이라고 해서 고독사에 아무런 적이가 없는 건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남성분들은 5, 60대가 고독사 위험이 높지만 여성분들은 80대, 70대일 경우에 고독사 위험이 높아요. 그 전까지는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고령이 될수록 거동이 불편하면 사회활동을 못 하세요. 아무래도 집에 혼자 있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외로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독사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이라고 고독사에 안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는 절대 없습니다. 고독사 증가에 대응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정부는 2020년 3월에 고독사 예방법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는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9개 시도 39개 시군구가 참여를 했고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이제 확대돼서 전국 단위로 고독사 예방 관련된 대책들을 열심히 논의해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는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사회적인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관계망 확대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요. 청년부터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계획들이 다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 외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고독사 예방 정책은 어찌 보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법도 제정하고 시범사업 확대해 나가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부의 정책이 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단위까지 영향을 미치려면 사람 중심의 섬세한 접근이 필요해요. 사람과 사람이 같이 교류할 수 있고 관계 맺을 수 있고 외롭지 않게 해주는 그런 접근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를 한다든지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이 사람들을 찾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년 같은 경우에는 청년 기지개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고립 청년, 운동 청년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거든요. 뭐 가족 돌봄 청년들도 가족 돌봄 청년 전담 기구가 있어요. 중장년이시거나 노년이신데 이제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이셔서 걱정이 되신다 하면 저희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요. 너무 오래 고립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 그럼 누구한테 연락해야지 하는 출구도 마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을 수 있는 온라인 매체면 오프라인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온라인 그런 방이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곳을 좀 많이 마련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게 스쳐 지나가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만으로도 고립감이 감소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온라인이라는 매체도 모르는 누군가 하고라도 간단하게 소통하는 부분 안에서 외로움이나 고립감이 이제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전하게 교류할 수 있고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접속하고 활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초연결의 시대를 살아가며 단절되고 격리되고 있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고민은 무엇일까요? 고독사가 지금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이긴 한데 일본의 사례를 보면 고독사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독사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고독사 통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사회가 힘들어지기 전에 건강한 사회라든지 사회적 고립이 되지 않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어려운 사람들만의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외롭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를 조금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독사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고립의 시대 책에서 로린하우츠가 그런 얘기를 해요. 외로운 세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외로운 세계를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말이 너무나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실 누구나 다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혼자서 그걸 막 극복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누군가 연락하고 연결되어 있을 때 극복하는 게 더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생각들을 누구나 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유익하고 깊이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로린하우츠의 말처럼 서로와 조금씩 더 연결되어서 단절된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거리를 극복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달의 집이었습니다.